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주말 사이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지난주 경제지표 발표 이후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한 뉴욕 증시 연속적인 반등에 이어가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3% 내림세로 마감이 되면서 3분기 실적에 불안한 출발 신호를 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경제지표들 뿐만 아니라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실적들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 과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 3분기 실적이 한 주기 희망이 되어줄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 카카오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장 출발 전부터 불안한 마음이 더 큰데요. 일단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양대지수 역시나 오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지난주에는 22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2200선 깨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2% 지금 현재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18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49%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668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 속에서 부원투수로 나서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이성웅 차장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종목과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잡히는 매매 시그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개장 전 저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시장의 포인트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있지만 지난주 우리 시장 양대지수에는 훈풍이 불었었죠.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9월 CP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쇼크가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되어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에서는 대규모 감세안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조금은 꺾이는 흐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증시 양대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특히 외인들이 10거래일 연속으로 사들였던 매수 우위를 보인 코스피가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2210선에서 거래를 마쳤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4% 넘게 오르면서 무려 5.03% 크게 상승하면서 678.24포인트에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한편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113선으로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에는 1,430원대까지 오르더니 결국에는 장 후반 들어서 3원 내리면서 1,428원 50전에 종가를 형성했었습니다. 오늘 장 우리 양대지수 모두 하락을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파란불을 켜내면서 1% 이상 빠지는 흐름 예측되는 가운데 양대지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흐름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대체로 전장에서는 빨간불이 우세한 상황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이 홀로 파란불을 켜고 주가를 1,000원 내리면서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었습니다. 기관과 외인들의 강한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2%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또 지난 주말에 메타 플랫폼의 수장인 마크 주커버그가 실리콘밸리에서 삼성의 고위 경영진들과 회동을 벌인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1.24%, 삼성전자 우가 2% 이상 가까이 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나 빨간불을 켜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 LG화학만이 홀로 2,000원을 내리면서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었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1%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특히 네이버가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아서 오랜만에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갔었습니다. 4% 넘게 급등하는 모습 연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장에서 뉴욕 증시 나스닥은 3% 가까이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카카오
카카오톡과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주말에 큰 악재가 발생을 했었죠. 장시간의 서비스 장애가 겹치면서 오늘장 성장주들의 흐름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 모두 파란불을 켜내면서 하락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LG화학이 1% 넘게, 기아가 1% 넘게 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는 0.91% 내리면서 16만 4천 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30위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파란불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붉게 물들었었죠. 특히 2차 전지와 폐배터리 관련주들 또 게임주들이 정책 기대감 속에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든 종목이 주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특히 에코프로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었죠. 미국의 어센자 엘리먼트와 배터리 재활용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7%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오늘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HLB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또 0.5% 넘게 하락하는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HLB가 1.86% 빠지면서 39,60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에코프로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3만 1,900원에서 예측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특히 게임주들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주요 자회사인 라이온하트의 상장 철회 결정이 들려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는데요. 10%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또 펄어비스는 신작 붉은 사막의 출시가 내년 하반기로 연기가 되면서 많이 내렸었는데요.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7.81% 올리면서 4만 원 선 회복했었습니다. 오늘장 흐름 살펴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부터 리노공업이 모두 하락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의 낙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8.5% 하락하면서 3만 5천 원의 예측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펄어비스도 5% 넘게 빠지면서 38,550원의 예측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JYP 엔터테인먼트가 홀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57,7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지난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오늘 예상 체결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특징주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지만 그래도 전장보다 평균 8.82% 상승했던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건설과 건축 관련주들의 흐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상승했던 종목 세아특수강이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 중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요. 작년 9월에 사우디 산업투자공사와 사우디 현지공사 성립을 위해서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협력 투자를 계약했던 사실이 체결되면서 다시 화제를 모아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3.9% 가까이 빠지면서 19,0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산입니다. 건설, 건축 관련주인데요. 시멘트 업계가 가격 인상 시점 조율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9월에서 2개월 유예한 11월의 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멘트 가격의 인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2.5% 가까이 떨어지면서 1,97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알테오젠입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불법 공매도 정황으로 주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증자에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0.2배 2주에 배정을 하는 20%의 무상증자를 결정했었는데요. 15% 주가를 넘게 끌어올렸던 알테오젠 오늘장에서는 1.51% 하락하면서 39,25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특징주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13일에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이 P2E 게임 허용에 관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P2E 게임 허용에 대해서 저도 허용해주고 싶다면서 현행 게임산업법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긍정적인 발언에 위메이드맥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0% 상승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3% 넘게 하락하면서 15,0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 중입니다. 성우 하이텍인데요. 성우 하이텍이 개발한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에 대해서 투자자들 관심이 쏠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면서 29.87% 크게 올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0.97% 상승하면서 1% 가까이 상승해 55,180원은 선에서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큰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변동성이 참 많은 시장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는 연주 주요 인사들의 발언 그리고 많은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죠.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0월 17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월요일장 출발도 전부터 걱정이 앞서는 하루였는데요.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쏟아진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국내에도 카카오 이슈 등 굵직한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이 이슈들을 다 소화해낼지 출발하고 있는 증시의 흐름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연결해서 여쭤볼 텐데요. 서울경제TV 리돈의 이정수 파트너와 개장 상황 점검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출발할 때 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시죠. 네, 전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서 많이 올라왔죠. 종목들이 지난주 뭐 많이 올라간 애들은 뭐 상한가 내지는 뭐 10% 이상 올라간 애들도 꽤 많이 나왔고 뭐 평균적으로 3에서 5%는 대부분 지난주 다들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반등이 나왔던 이유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이 CPI 지수 발표 이후에도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마무리를 해서 올라왔는데요. 그때 올라왔던 이유가 얼토당토 않는 이유라서 저는 관망 내지는 선수들 단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또 빠질 수 있다. 이거는 지난주 이미 했던 얘기였습니다. 또 빠질 수 있다. 이유는 미국 시장이 저번에 반등 나왔는데 이유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정점이다 라는 얘기로, 근데 그 얘기가 지난번 여름에서도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써먹은 적이 있거든요. 미국 시장이. 근데 그때에서도 인플레이 정점이다 하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지만 결국은 그때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 그 얘기로 반등이 줬지만 조만간에 이게 1일 천하가 될지 3일 천하가 될지 일주일 천하가 될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또 떨어질 거다. 무슨 얘기로? 인플레이션 정점이다라는 얘기 이후에 인플레이션 정점 아니다. 경기 둔화다. 계속 반복이거든요. 경기 완화 기대감, 그렇죠? 둔화 완화 기대감 아니다. 경기 둔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인플레이션 계속 금리 부담된다 얘기 나오다가 뭐 이제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계속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하면서 이게 계속 우상향을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좋은 얘기, 뜨거운 물 찬물 해서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뜨거운 물이 좀 더 이기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계속 시장이 계속 호재, 악재가 반복이 되는데 계속 주가는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반복을 하면서 뭐 또 조만간에 또 좋은 얘기 나오겠죠. 뭐 또 조만간 또 좋은 얘기 나오겠지만, 좋은 얘기 나온다고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서 살고 먹으면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진다 싶으면 바로 손절하고 또 먹으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초단타 매매, 결국은 선수들의 매매 영역인데 충분히 안 빠져서 그래요. 지수가 충분히 안 빠져서 그런 거니까. 물론 지금 많이 빠졌죠. 종목들 뭐 70%, 80% 빠졌는데 근데 지금 미국 시장 떨어지는 흐름과 우리나라 시장 떨어지는 흐름을 보면 좀 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초단타 아니고서야 지금은 초보자들은 매매하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매매해가지고 수익 나서 팔았던 사람들은 다행인 거고요.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아침에 좀 덜 빠졌었거든요, 시초가에. 그러면 그때에서 팔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침에 지금 조일 알루미늄처럼 뭐 지난주 매매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먹었으면 팔면 되는 거고 뭐 다 빠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뭐 지난주 매매한 사람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지난주 시장이 올라가서 이거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보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게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빠지는 거는 아니지만 뭐 지난주 3에서 5% 대부분 평균적으로 다 올라갔고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애는 10% 이상 올라갔다면 지금 뭐 플러스 나오는 애들도 있고 예를 들어 뭐 후성 같은 경우도 지난주 10% 가까이 올라가는데 지금 1.6%밖에 안 빠지죠. 그럼 지난주 매매했던 사람들은 팔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직 제가 볼 때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갔던 폭보다는 아직 덜 빠졌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하신 분들은 충분히 먹었던 부분에서 조금 뱉어내겠지만 수익에선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흐름을 봐야 돼요. 미국이 받쳐주고 일로 들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좀 더 매매가 안전적으로 되지 이러다가 이게 하루 이틀 뒤에 저점이 깨져 일로 떨어지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나올 텐데 아직 미국 시장이 미국 선물이 지금 플러스 권역에 있어서 박스권의 형태를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어서 아직 종목들이 그렇게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폭락이 안 나오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플러스권, 선물이 플러스 권역에 있고 이 저점이 아직 뭐 나스닥은 깨졌다고 하지만 이 저점을 아직 지지해주는 척을 하니까 그래서 아직 덜 깨지는 거다. 하지만 어떻다?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받고 있는 시장이니까 먹을 때 잘 팔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보다 더 떨어져 있을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조심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종목 두 가지 이슈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좀 전에도 잠깐 삼성전자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덜 빠지죠. 일단은 그거는 장점입니다. 다른 종목들 뭐 대형주라고 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니고 뭐 60%, 70% 빠진 애들도 많은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저쪽 올해 기준으로는 8만 전자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9만 전자에서 고점 대비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덜 빠지기는 했어요. 다른 애들보다는 60%, 70% 빠진 거 보면 덜 빠졌죠. 그리고 많이 이미 얘네들도 고점 대비는 40% 넘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30% 정도 올해 기준으로는 30% 정도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대형주 치고 많이 빠진 겁니다. 얘도. 그래서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300조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좀 움직임이 좀 둔해서 그렇지 그렇게 막 급격하게 떨어진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이미 물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게 맞다로 보고요. 매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망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이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쇼크로 인한 얘기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기술주들이 다 떨어졌으니까 얘도 떨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카카오인데요. 지금 이미 폭락하고 있죠. 이미 올라갔던 거 다 뱉어내고 원래 자리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네요. 신저점은 다시 내려갔는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들을 다들 각오를 아마 뉴스를 봐서 하셨을 것 같은데 화재로 인한 주말에 이제 카카오가 먹통이 됐죠. 그러고 인해서 지금 뭐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나와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성장주들이 또다시 하락을 할 것 같은 미국 시장의 상황과 우리나라도 그러면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빠질 거고 카카오는 그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에 지금 피해 보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기사 보니까 뭐 킥보드 강제 반납 불가해가지고 뭐 50만 원 요금이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못 믿겠다 사람들이 이제 돈 빼겠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온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악재가 나올 때는 이미 손실이 큰 사람들은 투매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담는 건 더욱도 아닙니다.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 버텨야 됩니다. 물린 사람들. 그러니까 손실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르면 되죠. 근데 손실이 30%, 50%, 60% 넘어간다. 그러면 버티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슈가 있었던 카카오 같은 경우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출발해주는 모습입니다. 9%대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돌파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장 하락을 예상하고 출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하락폭이 커서 지수도 밀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1%대 하락폭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미 시장이 좀 약세로 좀 돌아섰던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말에 자이언트 스텝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감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방 경직성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수의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급락, 그다음에 반등 이런 삼각 수렴량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다가 장세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은 내성을 보인다면은 다시 한번 슈팅, 이걸 이제 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거래소 지수 부분들은 지수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21선을 현재 갭으로 돌파를 하든 아니면은 몸통으로 돌파하든 조만간 한번 이런 어떤 변곡점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나와주는 순간부터 중기 상승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저점과 저점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2,400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의 슈팅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재하락 추세 또는 2,400에 대한 매매 공방이 한동안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워낙 이제 낙폭과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도 약간 비슷하게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거의 쌍바닥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죠. 버텨주다가 21선을 이제 현재 돌파하는 순간 추세가 이제 반전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프로에서 제가 개장 전에 재개 전에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파락기의 상승 연속 3일 상승을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한 부분들은 거래 정지 전 가격이 12,100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파락 마이너스 40에서 개파락에서 종가는 마이너스 20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날 사실은 마이너스 20에 대폭락에서 끝났던 그런 부분이 있고, 둘째 날 갭으로 형성이 됐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준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12,000원에서 현재 그 판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24,000원까지는 추세적으로 있는 어떤 상승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주주가 이제 바뀐 이상 과거의 횡령 배임에서 벗어난 부분들, 그다음에 자본금 1,000억을 다시 한번 보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에 남아있는 현재 특사백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네, 다른 임상에서는 현재 그 완전 간해가 주어졌기 때문에 보통 다른 약품, 어떤 암 실험에서도 간암에 실패를 하더라도 위암에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장암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이 2개가 더 확보가 됐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라제를 인수한 회사가 알다시피 현재 그 M2N이라는 회사하고 현재 M2N이라는 대주주 분들이 하나 김승현 회장의 이제 천암 쪽, 그 다음에 이드코프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라인의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화 인수설도 약간 루머적으로는 약간 떠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라젠이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신라젠이 오늘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은 한번 크게 출렁거린다면은 매수의 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천박김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상승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에 맞춰서 현재 그 제약 바이오주의 대장주였던 섹터들이 면역 항암제 쪽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등주로 이제 볼 수 있는 에클론, 에클론도 약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클론도 신라진 상한가를 치고 나서 바로 기사가 나왔죠. 현재 기사가 나왔지만 똑같은 기사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상한가를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그 면역 항암제에 대한 섹터들이 오늘 생각보다 이제 강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후발적으로 보면은 이제 파맵신, 그 다음에 유틸릭스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후속적인 종목군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그 흐름들을 보면은 남선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좀 있는데 아마도 히토류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 또 순환매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잠깐 보시면은 현재 동국 RNS가 약간 대장주적인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한번 제가 이야기를 좀 했죠. 그리고 상황을 바로 다시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동국 RNS 부분들이 약간 대장주 가능성들도 있고요. 후발주 부분들은 현재 유니온, 그 다음에 티플렉스 이런 히토류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될 확률이 많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유니온 같은 경우도 거의 쌍바닥, 저점이 높은 쌍바닥에서 다시 한번 21선 이제 대관통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급락에 대한 절반을 좀 회복을 했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순환매 종목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티플렉스도 이와 비슷하게 약간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런 쌍바닥 패턴 원성 부분들이 약간 눈에 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카카오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인터넷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부상이 좀 돼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오늘 현재 네트워크 관련된 이슈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약간 한번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나는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제 추세 반전 가능성들을 약간 지켜보실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또한 이쪽 관련된 이슈로
최근에 이제 부상이 이쪽 관련된 부분에 보면은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키네마스터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동영상 어플 제작 그걸 약간 플랫폼 기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바닥에서 22% 오늘 굉장히 많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부담스럽고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종목군도 한번 현재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이제 시장을 약간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그 현재 이제 보안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 관련된 뭐 현재 이슈도 있는 종목군 중에 한국전자인증 관련된 이제 부분들의 애플페이하고 연관이 돼 있고, 최근에 이슈하고도 연관이 되는 한국전자인증도 이제 지금의 어떤 흐름에서 보시면은 급락, 쌍바닥, 그 다음에 이제 상승사파형 십자도중 되죠. 그래서 한번 이제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 종목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카카오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고 반대급부로 네트워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반사 이익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종목과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개장 직후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러서 특징적인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어떤 점 위주로 체크를 좀 하고 계실까요? 우선은 생각보다 저는 오늘 한 시장이 한 1.5%, 2% 가까이 좀 빠지면서 시작을 할 줄 알았는데 장 시작 대비해서는 좀 수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낙폭이 좀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 하락 때문에 달러 강세가 좀 예상이 됐던 상황에서 이 카카오의 악재가 있었죠. 우선 지난주에 시장이 네이버나 카카오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컸던 상황에서 이 되돌림 현상이 좀 나와주는 점이 우선 종목별로 좀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주말에 이제 영국의 재무장관의 정부 감세안이 실수가 있었다고 비판을 하면서 약간의 좀 미국과 영국 간의 어떤 지금 현재 좀 약간의 좀 신경전을 좀 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장에서의 그런 상승폭을 크게 되돌릴 원래 제대로 갈 가능성도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장 막판까지는 좀 가봐야겠지만 우선 이 종목별로 대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단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그 시장에서 저희가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살펴봐야 될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떤 종목 특징주로 꼽아주셨을까요? 우선은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이 지금 다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지금 반사이익이 좀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보안 관련주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픈베이스, 오파스면 링네트 이런 네트워크 통신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오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파이어링크처럼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지만 주가 제한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종목들 같은 경우가 약간의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 방어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음식료 그리고 통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안전적인 종목을 좀 찾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LG에너솔루션 같은 0.1%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역시 2차전지나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한테는 지금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게 좀 카카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이버가 그나마 좀 오르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도 어떤 이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도 좀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좀 떨어지는 종목 중에서도 아쉬운 종목들이 좀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오늘 11만 원 밑으로 좀 떨어졌죠. 오히려 신저가를 좀 쓴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BTS 같은 경우가 분입대 이슈가 계속 지금 어떤 이슈가 계속 지금 시장 하이브의 주가를 계속 억누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좀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600억 한 중반을 예상했는데 600억 초반까지도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다른 엔터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쪽에서 선방을 하고 있지만 하이브가 좀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는 좀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또 이제 뭐 SBB 테크 이 상장했죠. 상장하면서 공모가 2배까지도 좀 올라가는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로봇용 어떤 정밀 감속기 전문 기업이 바로 이제 SBB 테크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IPO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공모가까지 올라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IPO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어떤 그 활력소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늘 좀 SBB 테크에 대한 오늘 그 첫날에 상장하는 부분이 좀 그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 좀 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다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나와지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시가총 상위 종목들로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오늘 좀 그 현금화로 급격한 할수는 없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시총 상위 종목주들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짚어드렸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이브 관련된 종목들 지금 현재 하이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게임주와 더불어서 이런 카카오 관련사들 종목들도 하락세를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사 이익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외에는 상승 종목들을 찾기가 좀 어렵고요. 자, 그렇다면 차장님 저희 매매 시그널을 이런 시장에서도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우선 최근에 좀 그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보다도 이 종목들 좀 잘 가고 있는 종목들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시가총 상위 종목 중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포스코홀딩스죠. 지금 현재 0.61%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지주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전에 제가 항상 이제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포스코 홀딩스가 어떤 철강 쪽에서의 시와 그 본업이라고 하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는 포스코 케미칼처럼 생사업 쪽에서의 진출에 있어서 좀 실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 소재들 중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이라는 어떤 든든한 기업을 뺏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수급도 굉장히 좀 좋게 좀 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0.94%, 16만 1,500원을 기록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홀딩스를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까지 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자고 하면은 이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움, LNF 지금 현재 그 2차전 소재 업체들이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선화가 아니죠. 2차전지는 선화가 아닌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매년 이 건망지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고, 지금 JYP엔터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0.18% 지금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스테이키즈가 빌로 200도 1했죠. 그렇기 때문에 JYP엔터에 대한 아티스트 라인업도 저는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4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JYP엔터 반대로 그냥 하이브는 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 업종 안에서 이 본업에, 그러니까 본업이라고 한다면 음원, 음반 쪽에서 집중을 잘 하고 있는 이 JYP엔터를 좀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 이후 한 30분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이 변곡의 시간에 만나 뵙는 분이시죠.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오늘 시장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1%대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쏟아져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의 어떤 포인트부터 저희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야기 나올 수 있을 첫 번째 반응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나스닥 같으면 3% 넘는 그런 하락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그 전날 있었던 반등,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해요. 야, 저거는 말도 안 되는 반등이었어. 저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반등해가지고 하루 지나서 CPI의 충격 발표가 반영된 거다. 이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조차도 말이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한테도 CPI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 이후에 발표되는 게 더 중요할 것이고, 그랬을 것 같았으면은 애초에 요 위에 시작할 때 시작가가 저렇게 갭이 살짝 떠서 높게 시작하지는 않았겠죠. 이제 이런 부분과, 그래도 어쨌든 어떤 이유가 있던지 간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점을 깨지는 않았구나. 미국 시장이요. 저점을 깨지는 않았구나가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미국이 3% 넘게 빠지고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대라는 표현이 좋은 것, 그죠? 나쁜 상황이 개선되거나 뭔가 선물을 받을 때 이런 기분으로 기대감이라는 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해석해서 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예상, 좋은 예상, 예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 아마도 10월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부분들이 40년 만에 나빠, 이게 지금 개선될 게 없어, 그런 부분 때문에 눌렀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은 주기는 했는데 전 저점을 깨버릴 정도의, 혹은 우리가 지금 지난 6월 달이나 그 이후 이제 8월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찍어 누를 때, 한창 찍어 누를 때의 만큼의 타격까지는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충격을 분명히 주기는 주지만 그렇게 심하게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물론 이제 이번 주에도 연준 인사들이 한 10여 명이 대거 엄청 또 시끌시끌한 소리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도 이미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앉아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용지표 부분들에 지금 시장이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분들 아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의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발표치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할 때 나빠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럴 때 미국 시장이 계속 반등을 했고, 그게 좋아질 때, 즉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 때 시장이 하락했었다라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초점적인 부분들이 겉으로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과 약간 다르게 갈 수도 있어 하는 부분들이고, 그게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사실 미국의 어떤 강한 하락,
그리고 카카오 사태, 여러분들 오늘 카카오 뭐 하한가 간다 주말에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막 댓글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근데 물론 나쁘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지금 견조한 것 같습니다. 뭐 마이너스 9%대까지도 가보고 지금 현재 8.3%인데 또 그에 반해서 야 네이버는 빨리 복구가 되고 해결이 되고 이번에 카카오 유저들이 네이버 쪽으로 넘어가는 뭐 이런 부분들 나오지 않을까? 메신저의 독과점 형태가 바뀔 수도 있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진 일어나면서 네이버 라인이 원래부터 성공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재난적인 어떤 정도 급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 하는 부분들, 어쨌든 우리나라 자체는 대안이 있어.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보합 정도에서 조금 흔들다가 금방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볼 때는 제가 어쨌든 저도 다른 사람들하고 굳이 똑같은 얘기 할 필요 없으니까 시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장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한 부분들일 건데,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강합니다. 미국 심하게 흔들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강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한번 우리가 지난 7월달 흔들기와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지난 7월에도 조금만 더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보시면은 지난 7월달에도 강하게 반등해놓고 찍어 누르고 반등했다 찍어 누르고 또 세게 반등했다 다시 찍어 누르고 찌글찌글 거리다가 방향이 돌파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강하게 반등 나왔다가 며칠째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 나왔다가 또 눌러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런 수렴되고 있는 아랫변 직사각형 삼각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면, 지금은 위아래가 좁아지고 있는 수렴형의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형태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자꾸 뭐 물가지수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뭐가 악재가 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악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상을 깨지지 않고, 그죠? 요 아래쪽을 깨지지 않고 돌파가 나와서 상승한다라면 그걸 그냥 믿고 따라가야 될 거예요. 믿고 따라갈 겁니다. 어차피 시장은 그 이유가 뭐야 하는 걸 뒤로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 역시도 판단이 어려워하시는 분들께는 뭘 봐야 되죠? 주도주 섹터를 봐야죠. 이전에 앞에서 보였던 주도주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물론 SK 하이닉스 원체 또 많이 올랐으니 약간 눌러줄 수 있습니다. 51선 혹은 61선에 와 있고, 제가 61선에 어쨌든 목표치였는데 돌파해버렸으니까 그 부분들에서 지지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얘는 조금 더 떨어져도 일단 괜찮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LG 에너지 솔루션 버텨주고 있네요. 그리고 한 종목을 제가 더 말씀드렸죠.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부분에서 주도주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4.8%까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다음 차례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마도 포스코 케미칼 정도도 봐야 됩니다라고 포스코 케미칼을 추천드리기도 했죠. 지금같이 이런 역할들이 해주는 종목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을 너무 막 비관적으로 2,000포인트가 금방 깨져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몇십 년 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나락을 가고 이런 식의 표현하시는 분도 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되려 그냥 개인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면 돼요. 주도주 무너지면요, 내 현금 비중 확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렇게 수렴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각형. 그래서 위에 고점, 저점, 목요일 저점 요렇게 확인해서 그어놓고 요거 이탈되면은 그러면 현금 조금 더 확보하면 됩니다. 약간 손절 치죠. 위로 뚫고 올라가면요, 오히려 비중 늘릴 생각하거나 지금 갖고 있는 주식 꽉 잡고 올라가야죠. 요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처럼 아예 개별 악재 부분들로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그 포인트를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새롭게 뜨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전자결제 종목들이에요.
한국전자결제를 비롯해서 전자결제 종목들이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그죠? 카카오페이나 비롯해서 사용됐던 것들이 먹통이 되고 불편이 있으니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사태에서 카카오가 얼마나 보상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죠? 자영업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 사고가 있었지만 보상은 철저히 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이 있네. 그럼 내가 카카오 뭐 계속 쓰지 뭐 이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일 때는 과감히 돌아서는 왜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계 문제에서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강한 상승은 아닐 것 같고요. 강한 상승은 아닐 것 같고 카카오의 대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있지만 전자결제, 뭐 KG 이니시스나 뭐 K 다날 뭐 이런 것들 있죠. 오늘 이런 종목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것도 강력하게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섹터 쪽의 종목분들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봐야 된다라면 그래도 또 다시 이 주도주입니다.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네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는 저는 다시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간다면 다시 강력 접근으로 한번 봐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응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